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차시로 교재 안에 내용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면 제가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하시면 많은 내용을 일단은 배우시고요. 아니면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일단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을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배울 게 포토스케이프입니다. 일단 오늘 맛보기니까 제가 일단 빠르게 설명을 해드려도 대충 이런 코나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자, 포토스케이프는 이제 그림을 좀 활용해서 예쁘게 편집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많이 안 쓰고 그림만 편집해서 뭐 판매 마케팅 같은 걸 하고 싶다 할 때는 많이 쓰는데요. 여기에는 사진 편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진을 일괄적으로 편집하는 방법, 페이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여기는 큰 사진, 여기는 뭐 작은 사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페이지입니다. GIF는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때 쓰고요. 네, 이런 게 정도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사진 편집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편집을 한번 누르면 제가 준비를 지금 이렇게 본체 사진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판매하는 분야가 아동복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꽃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종류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본체를 판다 그러면 여기다가 액자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액자 종류가 엄청 많죠. 여기 보시면 액자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기 취향에 따라 틀린데 중학생들, 여학생들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보니까 예중애들 같은 경우는 반창고 모양을 많이 쓰더라고요. 반창고가 테이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서 액자가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쓰시고요. 이것도 자기 꼭 취향에 맞는 것도 중요한데 판매 목적이니까 남들이 이제 많이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걸로 괜찮은 이미지로 해서 꾸며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개체에 들어가시면 여기 이렇게 아이콘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일단 간단하게 한번 지금 맛보기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쭉 크기 조정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뭐 가격 같은 경우도 뭐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문방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문방구에서 이렇게 색상을 하나를 골라서 네,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루를 좀 넣어서 글씨를 뭐 한 60만 원이라고 한번 쓰고 싶다 그러면 밑에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여기다가 뭐 앞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나 넣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지금은 일단 어떻게 되는 건지만 보세요. 나중에 수업할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글씨 같은 경우도 얘가 뭐 가격 뭐 그냥 60만 원만 일단 적어볼까요? 네. 글씨체는 지금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검정색으로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서 적당하게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장을 누르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작품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진을 이용해서 한 장면, 두 번째 장면, 이렇게 세 번째 장면 넘어가게끔 하는 것이 포토스케이프. 얘는 이제 사진을 주로 꾸민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일단 보셨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데요. 이제 약간 색다른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파워포인트가 열렸는데 요거를 요즘에 많이 활용하는 추세가 뭐냐면 요거를 이제 도형 같은 걸 이용해서요. 썸네일 같은 경우를 요즘에 이게 많이 만드는 게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썸네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요령이 정사각형이어야지 깨끗하게 1대1로 들어가요. 얘가 가로가 크거나 세로가 크면 이걸 잘려서 들어간다는 게 일단 기본 상식을 일단 하나 알고 가세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정확하게 만들 때는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은 왜 잘리는지 보통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되면 크기가 달라요. 그럼 요만큼만 들어가, 요만큼만.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지금은 일단 도형을 이용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만들고요. 여기 안에다가 뭐 이렇게 연한 도형을 이렇게 하나 채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색상을 한번 바꿔봤고요. 안에 또 도형이, 또 도형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봤고요. 이렇게 도형을. 또 밑에다가 도형을 또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어 봤고요. 여기다가 아까 본체 사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걸 더블 클릭해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에 본체 사진이 있습니다. 본체 사진이 제게 아까 F 드라이브, 네, 이미지 방에다 제가 넣어놨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넣을 수가 있고요. 윤곽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곽선을 좀 깔끔하게 없앨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는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내용을 예를 들어서 워드아트로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드아트로 본체 금매라고 일단 적고요. 네. 같은 색상이니까 안 보이네요. 그러면 다른 색상으로 일단 바꿔보고 효과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해봤고요. 다음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60만원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 조절도 좀 해보고 크기는 홈에 가서 좀 이렇게 조절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맛보기 시간입니다. 이런 걸 배운다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고 강의가 이렇게 빠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그냥 저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변환 들어가서 효과도 한번 물결 모양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별도로 저장을 하게 되면 되고요. 이거 말고도 뭐 길 따라가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별도로 저장을 해서 사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도 지금 뭐 새로운 것을 많이 봤죠. X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 파워 디렉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디렉터는 이제 그 15, 16, 17, 18 지금 19 버전까지 나왔는데 15 같은 경우가 지금 무료로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진행을 하고요. 네. 자, 파워 디렉터는 사진이랑 이런 걸 동영상을 이용해서 편집을 한 다음에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 기본 샘플이 있는데요. 이걸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델리트 키를 일단 누르고 합니다. 자, 제가 일단 지금 미디어 파일 가져오기를 눌러서요. 미디어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임시방에 지금 이제 UCC도 있고, 여기 본체 방도 있고요. 포토스케이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렇게. 떨어져서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일단 움직이는 모션 영상은 안 갖고 왔는데, 본체를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고요. 네. 그래서 그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넣을 수가 있고, UCC도 이렇게 갖고 와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공간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예쁘게 작업하실 때는 사진을 찍을 때 주의점은 웬만하면 가로로 찍습니다. 세로는 지저분해요. 이렇게. 지저분하고 세로로 할 때는 이렇게 사진을 3개를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배치하는 방법이 나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옮겨서 배치하는 방법을 따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웬만하면 가로로 찍습니다. 가로로 찍으시고요.
핸드폰 카메라에서 설정하실 때 들어가시면 16대 9가 있고 4대 3이 있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16대 9 거기 배율에 들어가서 맞추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것도 수업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카메라 찍는 방법이라든가 뭐 16대 9 배열 맞추는 것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은 가로로 찍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나중에 이렇게 크기 조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몇 초 정도 나오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고, 간단하게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T자를 누르면 글씨 쓰는 모션이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밑에다가 끌어서 여기다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 넣을 수 있는데 저는 팁박스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포토스케이프라고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네, 자 글씨체가 네, 제가 여기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쪽으로 빼고, 자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꿀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바꿀 수가 있고요. 글씨체 같은 경우도 바꿀 수가 있고요. 효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중에 시작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모션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끝날 때 나타나는 모션도 이쪽에서 따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종료 효과에 가시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모션도 넣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시간을 그림하고 맞춰서 할 수 있는데, 기본 그림이 5초예요. 여기 밑에 가시면 길이가 나오죠. 길이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초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플레이를 잠깐 해보면 사진이 5초 정도 나왔다가 다음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안에 뭐 동영상 편집하는 기능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모션이.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쪽에 번개 모양에서 장면 전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이걸 좋아해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벌레구멍으로 잡아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넣으면 벌레구멍 모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면이 전환될 때 이렇게 이펙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만 넣었는데 좀 효과가 괜찮죠? 네. 다른 거를 또 보여드리면 이쪽에 이제 무슨 효과가 있냐면, 이쪽에도 뭐 입자 효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FX는 특수 효과인데, 여기에 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불꽃 터지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놀이가 있는데요. 불꽃놀이를 여기 나왔을 때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본체 파는 거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 거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얘를 똑같이 이렇게 시간 조절해서 네, 플레이를 하면 네, 폭죽이 이렇게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파워 디렉터를 나중에 집중적으로 해서 동영상을 많이 쓸 분들은 파워 디렉터, 네, 그다음 그림을 많이 쓸 분들은 포토스케이프를 이용해서 할 거고요. 포토스케이프하고 파워포인트 두 가지를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이거 말고도 나중에 여기 이제 무료 템플릿 가면은 다운을 받아서 재미난 것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특수효과에 뭐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든가 모자이크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뭐 숨길 때 이렇게 쓰는 건데요. 모자이크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모자이크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UCC 부분을 가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요거를 길이를 맞춘 다음 네, 더블 클릭해서 그 폭을 이렇게 조절하면 이렇게 반응이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상자랑 원이 있습니다. 상자로 해서 크기 조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특별한 부분만 이렇게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확인을 누르고 플레이를 해보면 여기 부분이 글씨가 이렇게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외에도 종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를 나는 잘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위기점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뭐
포토스케이프, 파워포인트, 파워 디렉터, 뭐 블로그도 배우고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가지를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 다 알면 좋겠지만 일단 정확하게 한두 개라도 일단 알면 그게 나중에 누적이 됩니다. 비대면 같은 경우는 영상에다가 틈틈이 올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채팅창을 활용해서 글을 쓰시면 아시는 회원분들이 답글을 제가 달아두세요. 제가 꼭 안 달아도 강의가 없을 때는 제가 틈틈이 보고 답글을 달아드릴 건데 공부를 좀 하시면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 자기 지식을 이제 활용해서 지식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간략하게 이 정도만 알아봤고요. 뭐 블로그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피드백 받는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뭐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거라든가 제가 이제 앞으로 이거 나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17일 날 4시에 오후 4시에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교재가 혹시 뭐 이걸 어떻게 사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은 어디서 뭐 구입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